지금 비트겟에 자산 들어가 있으시면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이 제일 무섭습니다. 한국에서 곧 차단이 더 세게 걸리면 접속 자체가 막혀서 옮기고 싶어도 못 옮기는 그림이 나올 수 있어요. 요즘 한국에서 비트겟 막히는 흐름 이미 느끼신 분 많으실 겁니다. 갑자기 앱이 말을 안 듣고 업데이트가 안 되고 접속이 불안해지는 순간부터가 진짜 시작이거든요. 최근 한국에서 비트겟처럼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앱들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랑 업데이트가 막혔습니다. 쉽게 말해 새로 받기도 어렵고 고치기도 어려워진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금융당국 압박이 커지면서 접속 제한 조치도 진행 중인 상황이라 오늘 되던 게 내일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트겟 이용자분들은 비트겟 안에 있는 자산을 신속히 다른 거래소로 옮겨야 하는 국면입니다. 속도 싸움이 되면 늦는 순간 선택지가 확 줄어듭니다. 이게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제재 흐름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금융정보부 분석원, 그러니까 FIU에 정식 신고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들에 대한 조치가 본격화된 겁니다. 기존 이용자분들은 방법이 두 갈래로 갈립니다. VPN 같은 우회로로 버티거나 아예 다른 거래소로 자산을 옮겨서 안전한 자리로 옮겨 앉는 겁니다. 신규 이용자분들은 더 빡빡합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앱 설치 자체가 어려워졌고 이 상태가 길어지면 처음부터 못 들어가는 상황이 계속될 수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 첫 번째로 FIU 미신고 이슈가 큽니다. 비트겟은 국내 금융당국, 정확히는 FIU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보는 겁니다. 가상자산 사업자, 흔히 VASP라고도 부르죠. 이 신고가 없으면 국내 기준에서는 정식으로 관리되는 사업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글 정책입니다. 구글이 한국금융당국 요청에 따라 미신고 해외 거래소 앱들을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다운로드와 업데이트가 막힌 겁니다. 여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보통은 다음 단계가 옵니다. 앱만 막는 게 아니라 접속 자체를 제한하는 조치가 같이 따라붙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은 예고편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세금 이슈도 뒤에 깔려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는 앞으로 세금이 붙을 예정인데 해외 거래소는 세금 부과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보니 당국이 더 강하게 나서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미신고, 플랫폼 차단, 접속 제한, 세금 흐름이 한꺼번에 겹친 겁니다. 이런 조합은 갑자기 조용히 끝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럼 지금 뭘 해야 하느냐? 기존 이용자분들부터 보겠습니다. 이미 설치된 앱은 당분간 켜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업데이트가 막히면 오류가 나도 손을 못 대고 결국 멈출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산을 비트겟 안에 오래 두지 않으시는 걸 권합니다. 향후 접속이 차단될 수 있으니 안전하게 개인 지갑으로 출금해 두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여기서 개인 지갑이라는 건 거래소 바깥에 내 열쇠로 보관하는 지갑을 말합니다. 거래소 문이 닫혀도 내 자산은 내가 들고 있는 구조로 바뀌니까요. 그리고 혹시 앱을 삭제해버리시면 더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다시 설치가 막힐 수 있어서 그때는 VPN으로 우회 접속을 하거나 다른 거래소로 옮기는 선택이 필요해집니다. 신규 이용자분들은 지금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웹사이트 접속도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작부터 문이 잠기면 들어가서 뭘 해볼 기회도 사라집니다. 우회 방법도 있긴 합니다. VPN을 켜서 접속 경로를 바꿔 들어가는 식이죠. 다만 이건 보안 리스크와 법적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우회는 될 때만 되는 방법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안 먹히면 그 순간부터는 더 급해져요. 그래서 우회는 임시 호흡기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현실적입니다. 국내 거래소로 옮기면 되지 않냐고요? 대안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거래소는 레버리지를 못 쓰고 거래 수수료가 더 높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추후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라는 점도 부담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내 거래소 이용을 굳이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선택지는 넓게 가져가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번 사태 이후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고 이동하고 있는 거래소 5개를 따로 비교 분석해 두었습니다. 지금 어디로 옮길지 고민하시는 분들, 이게 시간을 아껴줍니다. 그 5개 거래소는 원화 입금이 가능하고 한글 지원도 됩니다.
게다가 수수료가 저렴한 편이고 가입하면 $100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하는 곳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5곳의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급하게 검색하다가 엉뚱한 링크 타는 실수를 줄이시려면 고정 댓글부터 확인해 주세요. 자, 이제 이동 이야기는 여기서 끊고 코인 선물 거래에서 제일 기본이 되는 단타 진입 감각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언제 롱을 잡고 언제 숏을 잡아야 하는지요?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정말 큽니다. 같은 자리에서 1분 사이에 위아래로 흔들리기도 해서 진입 타이밍이 조금만 어긋나도 손익이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먼저 용어부터 딱 정리하겠습니다. 롱 포지션은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쉽게 말해 상승에 베팅하는 매수 쪽이에요. 반대로 숏 포지션은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할 때 진입합니다. 하락에 베팅하는 포지션이죠. 방향만 반대일 뿐 원리는 단순합니다. 그럼 롱은 언제 잡느냐? 가장 먼저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일 때입니다. 고점을 계속 높이고 조정이 와도 바닥을 더 높게 만드는 흐름이면 롱이 유리해질 수 있어요. 이동평균선으로 보면 더 명확할 때가 있습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뚫어 올라갈 때를 흔히 골든 크로스라고 부르는데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합니다. 거래량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가격이 올라가는데 거래량까지 같이 늘면 시장 신뢰도가 붙었다는 뜻이어서 상승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구간이 롱 근거가 되죠. 뉴스 체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규제 완화 소식, 대형 기관 투자자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 재료는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어 롱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숏은 언제 잡느냐? 차트가 하락 추세일 때입니다.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반등이 와도 힘이 없이 눌리는 흐름이면 숏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갈 때를 데드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이건 하락 신호로 해석할 수 있어서 숏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장면도 조심해야 합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감소하면 상승세가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고 곧 하락으로 꺾일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해서 숏 근거가 됩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하락을 부릅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이 나오면 매도 심리가 커져 숏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보조 지표도 같이 쓰시면 판단이 더 또렷해집니다. RSI는 과매수 과매도를 보는데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숏을 고민할 수 있고 30 이하면 과매도로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MACD나 볼린저 밴드도 변동성과 추세를 읽는 데 도움됩니다. 이런 도구들을 조합하면 특정 시점에서 롱과 숏을 잡는 기준이 훨씬 단단해집니다. 결국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를 확인하고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를 근거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고정 댓글에는 이동 정보랑 꿀팁도 정리해뒀으니 꼭 확인해주세요. 오늘 내용이 코인 단타와 선물 진입에 도움이 되셨습니까? 앞으로도 초보자분들이 바로 써먹을 수 있게 더 쉽고 더 재밌게 정리해서 계속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